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60%가 나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60%의 부정평가를 가지고 국정을 이끈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쟁 불안, 탄핵 불안에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 2023년 3월 17일에 보도 발표를 했고요. 네, 서울경제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대다. 네, 강제동원 해법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긍정평가는 33%. 그리고 네, 여당 지지율도 4%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경제 악화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정이 1위가 나온 부정이 60%가 나온 상황을 보면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외교가 15% 1위였고요. 경제 민생 물가가 10%. 네, 경제 민생 물가가 아주 심각하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거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국민들이 알아본 거고,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안, 네, 이러한 것이 이제 이유로 지금 꼽힌 겁니다. 네, 정당도 보면은 국힘이 4%가 떨어져서 34% 기록했고, 민주당이 33%, 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거고, 무당층이 26%가 나왔어요. 무당층. 네, 그래서 제3당의 출현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인데 사실상 저는 이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으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도 계속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갑자기 여론조사 1위 대통령 후보 1위가 나와갖고 지지율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 제가 매일 그 분석을 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하고 상황을 계속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의 움직임.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그 손으로 국힘의 전신이죠. 전신의 그 같은 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을 수사를 주도한 그러한 검사였고 그런 사람이 다시 국힘의 후보로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민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엄청난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쓰는 모습들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미국의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다가 막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 하는데도 대통령이 그냥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투자하자라고 설득을 할 텐데 이상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강제동원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일본하고 좀 이렇게 네가 숙이더라도 일본한테 좀 잘 보여.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빈 초청받아.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뒤에서는 미국은 그 대신 니네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반도체 내놔.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지금 더욱더 자기들의 이 군국주의 세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미국도 일본을 믿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후려쳤던 그리고 미국에게 일본이 핵을 맞았기 때문에 둘은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미국
미국과 중국,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 속에서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대리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또 다른 대리전을 만든다. 그래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자체 핵무장이에요. 자체 핵무장. 자체 핵무장에다가 자체 무역망, 자체 경제망, 자체 협력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는 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자체 공급망의 문제단 말이에요. 금리 올려가지고 안 잡혀요, 물가는. 거짓말하고 쇼지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언론이 진실을 가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진실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즈를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가 거의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취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1년여간을 분석해 보면은 전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전쟁 불안. 청와대를 그렇게 막 쫓기듯 나가는 것도 한간에 떠도는 뭐 청와대 무슨 뭐 간첩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계속 뭐 이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한다든지 이런 게 탄핵 불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국민 지지율을 신경 안 쓰고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권력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을 의식 안 하고 힘에만 의존하는 거죠. 힘. 나보다 힘센 사람들, 나보다 힘센 나라에만 의존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들의 나라,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뭔가 전쟁 불안, 북한과의 전쟁 속에서의 불안, 또 탄핵 불안이 윤 대통령을 휘어잡고 있다. 전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주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안타깝고,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긴급조치로 금리를 인하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자 폭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역 경쟁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계속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의 4차 산업 패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딸랑이가 됐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온몸이 부서지라고 외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들도 계속 세뇌돼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안타깝습니다.